여성국을 이렇게 맡아서 수장으로서 또 이제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부분을 소개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름이 일가정 뭐 건강가정 출산 장려 일가정 양립 상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상 이름이 예.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출산 장려를 위한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예.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가지고 이 대통령상을 탔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일가정 균형, 일가정 양립을 위한 뭐 이런 걸 뭘 해서 출산 장려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 결과물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떤 그 정책이나 시책, 시책 그런 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평가를 받았습니까? 시책들이 뭐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그 뭐 임산부 뭐 그러면 있어라. 그나 없나 여보. 그러니까 다양한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겠지만 특별히 부산이 이거는 참 잘했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아동극을 제작해가지고 동생을 낳아주세요. 예, 동생을 낳아주세요. 이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거기 이제 아동극을 제작해서 구군과 어린이집에 했다라는 거 하고 또 이제 글짓기, 그림 그리기, 동화 구연대 그런 경연대회도 실시하고. 네. 이 일가정 양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있는데. 출산 장려를 위한 이제 그런 책들 전부 종합돼 가지고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는 왜 그 말씀 이게 궁금한가 하면 전 되게 기분 좋거든요. 우리가 상을 받았다니까.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은 더 집중해서 할 것이고 그냥 전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평균이 높은 거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상을 받아올 때 전반적으로 다 잘했지만 그중에 특히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 뭐 국어가 높았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친구가 거기에 소질이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물론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상이라는 상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정말 내놓을 만한 거 그리고 더 평가를 받은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그걸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더 주력하기도 하고 효과를 더 분석을 해서 뭔가 확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 받은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왜 상을 받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받으실 만큼 열심히 노력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방금 제가 질문드린 이 부분 저는 사실 이렇게 길게 질문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알고 같이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출산 장려 보다 처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 뭐 그 건강 가정 뭐 만들기 상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열심히 뭘 잘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구피해져 보니까 맞춤형 가족복지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은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가정. 또 그 안에 보면은 뭡니까? 건강 가정 구현 또 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가족 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품앗이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 품앗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여기 지금 뭐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 운영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8천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공동육아 나눔터는 이제 시 건강센터하고 사업 건강센터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시하고 사업 하고 있고 그 운영비는 이제 국시비 7대3으로 해서 8천만 원을
두 군데 다 해서 8천만 원이잖아요. 다 합해서 한 개소당 4천만 원씩 지원하고 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뭐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그 한 사람 인건비하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그 나눔 틀을 관리하는 한 사람 인건비. 틀을 관리하는 한 사람 인건비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런 거가 포함되었어요. 부모 참여 교육도 하고 아이들 그 장난감 같은 것도 조금 왜 제가 이게 관심이 있느냐면은 이 제목 자체가 품앗이 사업이고 품앗이 사업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참여하는 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뭐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로 하는 그 품앗이를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주체가 돼서 같이 협력하는 건데 그리고 또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한다면 육아 나눔터가 되고 공동터가 되려면은 지역마다 이게 필요한데 부산 시내에 이게 두 개만 있어가지고 과연 이 이름대로의 뭔가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지었지만 내용이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면은 나라에서 정한 사업의 방향이 있고 지침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방향이나 지침은 따라가되 그러나 이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품앗이다운 품앗이 주민들끼리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 봐주고 네 아이 봐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정말 공동으로 육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터. 말하자면 그게 동주민센터 건물의 어느 한 뭐 방을 이용해도 좋고 각 지역에 정말 공동육아 나눔터가 되려면은 뭐 시에 하나 사에 하나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에 있는 건 하나의 거점센터. 말하자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노하우라든가 뭐 네트워킹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전체적인 관리 그런 걸 하고 진정한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뭔가 품앗이가 되려면 각 지역마다 심지어는 동마다 이런 나눔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육아 나눔터이기 때문에 이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은 따르되 그러나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사업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출산 장려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면서도 크게 돈 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효과는 아마 굉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즘 뭐 아이들 그 어디 시설이든 어디든 보내도 부모들이 안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들이 서로 이렇게 역할을 나눔으로 해서 안심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바쁠 때 이웃집에서 품앗이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지금 지역의 주부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그 자질이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 수준급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각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기부를 해서 공동육아 품앗이 이 재능 기부로서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에서 단순히 정부 방침만 따르고 이럴 게 아니라 한번 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산으로 봐서도 좋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건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욕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기대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지적이 아니라 건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학중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눔터 장소는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 센터에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나눔터 장소가 6개 되는데 우리가 지금 16개 구분이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는 212개입니다. 동마다 하나 정도만 있어도 바로 이거는 이웃집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마다 하나씩만 있어도 이게 정말 재구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마다 하나씩 있을 때 이게 뭐 시설비가 많이 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뭐 동마다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동 직원이 뭐 기본적인 관리만 해준다면 시설마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 기본적인 뭐 유지비 이런 건 들어가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적극, 물론 동주민센터 직원 한 사람이 또 역할 일부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인력들도 활용을 하고, 또 진정한 품앗이가 되면은, 전담 인력을 꼭 두지 않아도,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 품앗이들이 돌아가면서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이건 전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올해 추경에 우리가 지난해입니까?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그 전담 어린이집, 장애 전담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 사기를 진작시킨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올해 추경에 보니까 이게 전담뿐만이 아니고 통합어린이집에 장애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전달을 하자면 전담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와 그 치료교사가 반드시 배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그 근무의 내용이 업무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업무의 내용은 어렵고 또 보수 수준은 낮다가 보니까 사실은 전담 어린이집에 법에서 정한 이 인력을 비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좀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또 전담 어린이집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떤 모티브도 만들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수당을 내년도 예산을 곧 우리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예산에는 그 특수교사하고 치료교사한테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담 어린이집 우리 16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사 다 해봐야 그래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냐하면 자칫하면 전담 어린이집에 치료교사가 없어서 전담 어린이집이 법을 어기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절실한 부분이니까 이번 예산 편성 때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여 예산실에서 뭐라 하면 저한테도 좀 호를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